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오후 1시 착한 주식을 착한 투자로 이끌어드리는 착한 주식 착한 투자 생방송 진행을 맡은 이정현입니다. 네,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로 인해서 뉴욕 3대 지수, 아시아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까지도 영향을 미치면서 오늘 장에서도 파란불로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조금은 낙폭을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장 속에서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장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러한 시장이지만 어쨌든 가는 종목들은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종목들 저희가 제시해드리면서 오늘 착한 백선생 코너를 통해 또 종목 상담까지 진행해볼 예정이니까요. 노란톡 빠르게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만 오픈해놓을 예정입니다. 빠르게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참여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매일같이 사용하고 계시는 노란톡 들어오셔서 하단에 보이시는 착한 주식, 착한 투자, 착한 주식, 착한 투자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코드가 있어요. 1234 간단하게 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사칭하는 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왼쪽에 사진 정확하게 클릭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함께 소통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도 노란톡을 통해서 종목을 받아보시고 정확한 대응 전략까지 도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좀 어렵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요. 저희가 하단에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카메라 켜시고 갖다 대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입장 방법 간단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문자도 문 활짝 열어놨습니다. 노란톡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노란톡으로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우리 착한 백 선생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수익률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고요. 파란불로 마감을 짓는데도 불구하고 종목들이 계속해서 지난주보다도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보다도 더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화면이 작아서 저희가 10종목밖에 담지 못했는데요. 추가적으로 노란톡 들어오시면 더 많은 종목들 받아보실 수 있고요. 수익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M풍년이 현재 129.88%, 가장 큰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NIS틸이 77.12%, 문배철강이 그 뒤를 이어가면서 76.16%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현탄메탈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71.05%, 그리고 메가MD가 62.02%, 우리조명이 그 뒤를 이어가고 있고요. 진성TNC도 44.39% 기록하고 있습니다. NS가 39%, 슈프리마 HQ가 38.11%를 기록하고 있고요. 현재 남광토건까지 가장 적으면 상한가 넘는 수익률부터 129%의 수익률,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이러한 종목들 받아보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착한 백성세 바로 시작합니다. 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착한 주식 착한 투자, 오늘은 착한 백선생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종목에 대한 제공뿐만 아니라 대응 전략 그리고 상담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1시간 동안 저희 알찬 정보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노란톡 들어오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추가적인 도움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최고의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검색창에 착한 주식 착한 투자 검색하시고 참여 코드 1234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되겠는데요. 왼쪽의 사진을 정확하게 클릭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앞서 착한 주식 착한 투자 수익률 저희가 보여드렸듯이 수익률이 워낙 좋다 보니까 사칭하는 방이 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정확하게 사진 클릭하고 입장하시기 바라겠고요. 이 방법도 조금 저는 두렵습니다 하시다면 하단에 QR코드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카메라로 찰칵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최고의 전문가 바로 만나뵙도록 할게요. 백종국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착한 인베스트먼트 수석연구원 백종국입니다. 저번 주는 여러 이슈로 인해서 시장이 좀 하락을 받고 조정을 받은 한 주였는데요.
물론 금요일 날 반등을 보이면서 재차 지수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1분기 실적이 마무리가 돼 가고 있는데요. 이제는 2분기 실적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업종이 오를지, 구체적으로는 어떤 종목이 오를지에 대해서 판단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최근 시장은 공매도와 아니면 인플레이션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면서 우호적인 상황은 현재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주식을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종목을 잘 싸게 살 수 있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방송과 노란 톡방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테니까 들어오시고 시청해 주시면은 그런 부분 충분히 저희가 전해드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2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시장에 대한 변동성뿐만 아니라 종목에 대한 변동성도 앞으로 있을 예정입니다. 그에 대한 대응 전략들 저희가 노란톡을 통해서 꼼꼼하게 짚어드릴 예정인데요. 방송 1시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1분 1초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도움드릴 예정인데요. 참여 방법 간단하게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매일같이 사용하고 계시는 노란톡, 국민톡 들어오셔서 착한 주식, 착한 투자 검색하시고 왼쪽에 사진 클릭하신 다음에 참여 코드 1234 있습니다. 비밀번호 쉽죠? 1234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이 방법이 좀 복잡하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QR코드도 있습니다. 요즘 어디 가나 입장하실 때 QR코드 카메라로 찍고 입장하시죠? 네, 동일한 방법입니다. 카메라로 키셔서 대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입장 가능하니까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뿐만 아니라 오늘 마지막에 준비가 되어 있는 종목 상담까지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네, 그러면 오늘도 전문가님의 공략주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앞서서 이번 주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네. 이번 달 첫 번째 주에는 제가 공매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께 해드렸고요. 저번 주 같은 경우에는 5월 전체적인 주식의 전망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번 주의 전망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번 주는 저번 주 조정으로 인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한 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좀 먼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 CNN 머니에서 지금 만들고 발표하는 지수가 하나 있습니다. 공포와 탐욕 지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냥 짧게 공포 탐욕 지수라고 말하는 게 있습니다. 이 지수는 투자 심리를 반영을 해서 7가지 지표를 반영을 해가지고 만든 지표인데요. 구체적으로 정크 펀드의 수요, 그리고 풋콜 옵션, 그리고 마켓의 모멘텀, 주가 강도, 그리고 주가의 폭, 시장의 변동성, 안전 자산의 수요를 모두 다 합쳐가지고 하나의 지표로 만든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님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네네. 방금 말한 한 7가지에 대해서 혹시 이해하고 있으신 게 좀 있으신가요? 아니요, 오늘 좀 꼼꼼하게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다 설명을 드리면 좀 좋겠지만은 그러기엔 네.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간단하게 그 공포탐욕 지수가 어떤 것인지 좀 알아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기준이 50이고요. 0에 좀 가까워진다고 하면 시장에 대한 공포가 좀 있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100에 가까웠다면 탐욕에 가까운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이 지표가 얼마큼 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40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장은 공포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앵커님 혹시 주식시장에 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팔아라라는 주식 명언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팔아라고 들어봤는데 처음 들어봤습니다. 아, 진짜요? 네. 주식시장에 좀 유명한 말이긴 합니다. 아마 시청자분들도 들어보신 적은 있을 것 같은데요.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팔아라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하면 싸게 사서 그냥 비싸게 팔아라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인데요. 현재 지금 지표상으로는 공포가 있는 40입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주식시장의 가격은 조금 싸져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의 적기가 왔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1분기에 혹시 조정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1분기를 한번 돌이켜보면 1, 2월 달에는 큰 조정이 한번 있었고요. 3월부터 조금씩의 반등을 보이고 4월 달에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현재 1, 2월 달의 저점 부근과 지금 지표상으로 비교해보자면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매수할 기회가 왔다라고 판단을 하는 게 맞습니다. 거기다가 1, 2월 달 지표보다 훨씬 좋아진 지표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밸류에이션입니다. 밸류에이션을 한번 지켜보면 12월 달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 지표 같은 경우에 1, 2월 달에 한 14.4배였다면 지금은 11.6배 정도입니다. 1분기에 비해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 부분은 여러분도 아마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이에 따라서 2분기 전망도 계속해서 상향이 되고 있고요. 올해 전체 전망치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 2월 달의 밸류에이션보다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이 훨씬 더 좋아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표도 지표지만 지금 밸류로 따져봤을 때 1, 2월 달에 비해서 훨씬 더 좋아진 환경이 만들어졌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홀딩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신규로 매수할 자금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과감하게 좀 투자를 해도 되는 그런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약해서 정리를 하자면 이번 주는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해도 될 그런 주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번 주 조정에 의해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번 주에 조정을 받았을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가 급격하게 몰리면서 기술주에 대한 조정에 대한 기술주에 대한 조정 이런 부분을 좀 우려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그러한 부분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물론 조정은 좀 있을 수는 있지만 기술주의 큰 폭의 하락은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밸류에이션입니다. 밸류에이션 삼성전자 1분기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때문에 큰 폭의 하락은 사실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기술주의 바로미터인 나스닥 100을 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충분히 바닥을 다지고 재차 상승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근거를 좀 말씀드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QQQ 트러스트 ETF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ETF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100을 수익률을 추종하는 ETF인데요. 이 ETF의 공매도 비중이 현재 3.6%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요. 3.6%면 작년 8월 달에 성장주가 과열을 보였던 그 시기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다 미국 선물시장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100 순매도 포지션이 금융위기 이후로 두 번째로 긴 11주 연속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스닥 하락에 베팅을 해놨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이전에 가장 긴 기간인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던 2019년 1분기에는 기술주의 이익 정체가 상당히 심했던 시기였습니다. 지금은 이익 정체가 굉장히 심하지 않고요. 이익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최근에 공매도에 대한 비중 그리고 과한 조정 이런 부분을 본다면 현재는 과열 구간이라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과열 구간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일단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정리해서 한번 앵커님께 좀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주에 대한 지금 우려가 굉장히 많긴 한데요. 맞아요. 제가 과열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열은 아니고 이익은 정체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익은 늘어나고 있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정은 좀 받고 있죠. 주가가 좀 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기술주를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앞서 말씀 주셨듯이 아무래도 조정받는 이 위기를 좀 기회로 삼아서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건 기술주는 사실 매수 관점으로 보는 타이밍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술주에 대한 우려한 부분이 아직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이 바로 반도체 공급 쇼티지 현상입니다. 이와 관련된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격적인 추격 매수는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하지만 현재 기술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냥 홀딩하는 전략이 조금 더 유효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해주면 기술주에 대한 우려 좀 심하긴 하지만 그냥 홀딩하고 기다리시면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그러한 주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럼 도대체 이번 주에 어떠한 종목을 사야 수익이 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좀 해주실 것 같아요. 답을 먼저 드리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없는 내수주를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은 제가 금요일 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가 상승 부담이 없는 내수주는 현재 변동성이 커져 있는 시장에서 굉장히 유효한 종목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매수를 하시게 되면 이번 주에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구글 모빌리티에 따르면 미국 소매 판매 시설로 인구 이동하는 비율이 작년 2월 달 대비해서 거의 90% 정도 회복이 됐습니다. 실제로 내수주의 실적이 회복될 그러한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내수주를 좀 살펴봐야 된다는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기술주에 대한 조정은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홀딩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요. 하지만 이번 주 기술주에 대한 추격 매수는 좀 자제를 하고 오히려 내수주,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이 없는 내수주를 좀 살펴보자라는 전략을 좀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날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모두 투어 같은 여행주를 제가 좀 추천을 드렸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모두 투어 한 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에 조금 조정받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수익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전략에 맞는 종목들을 제대로 잘 파악해서 매수를 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이 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도 그러한 전략에 맞는 종목 준비해 왔으니까요. 이따 추천 종목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전망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서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시장에서 잘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한 조언까지 해주셨습니다. 1시간 동안 저희가 또 공략주와 종목 상담까지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 모든 것들은 노란톡에서 진행이 되지만 방송이 끝난 후에도 여러분들 이 변동성이 큰 시장에 대해서 전문가의 힘을 빌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노란톡 매일같이 사용하시죠. 들어오셔서 검색창에 하단에 보이시는 착한 주식 착한 투자 8글자만 검색하시면 됩니다. 엔터 치시고 왼쪽에 사진 클릭하신 다음에 참여 코드 1234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이 시간에도 오른쪽과 같이 많은 분들 함께 소통하고 계십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전문가님이 말씀 주셨지만 시청자 여러분께서 수익을 냈던 그 모두 투어 벌써 6%를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네요. 이와 같은 실질적인 수익 내용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수익률 여러분들도 누려보실 수 있으니까요. 검색하고 입장하시거나 하단에 QR코드 카메라로 찍고 들어오시면 이러한 수익률 여러분들 충분히 누려보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전체적인 시장 흐름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렇다면 또 많은 분들이 공략주를 기대하고 계실 것 같아요. 첫 번째 공략주부터 바로 확인해 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통신업체입니다. 네. 통신업체 같은 경우에는 내수주, 대표적인 내수주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번 주는 내수주를 한번 살펴보자고 했으니까 대표적인 업체인 통신업체를 제가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3가지 정도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모바일 사업인데요. 현재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핸드폰이 전화나 인터넷이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핸드폰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선택이 가능한 제품이었다라고 한다면 현재는 생활 필수품이 되어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 변동성과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변동이 없는 꾸준한 성장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모바일 사업이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모바일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안테나라든지 주파수와 같은 그러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신규로 진출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사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통신 3사가 거의 독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이 회사는 3위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1, 2위 업체는 사실 점유율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점유율이 좀 줄어든 반면에 3위인 업체인 이 업체는 유일하게 점유율이 조금 더 높아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따라서 성장성을 보자면 1, 2위인 업체보다는 이 업체가 조금이 더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로는 스마트홈과 전화 사업이 있습니다. 전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바일이 성장에 따라서 사실 최근에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익성이나 성장성이 사실 계속 낮아지고 있는 사업이긴 합니다만 현재 비중이 크지 않아서 이 회사에 끼치는 큰 영향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스마트홈 사업인데요. 스마트홈은 IPTV와 초고속 인터넷을 말합니다. 앵커님께 좀 질문을 먼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네네. 혹시 집에서 IPTV나 초고속 인터넷 사용하고 계시나요?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네.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시청자분들도 거의 대부분 사용을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스마트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 같은 경우에 과도하게 다 되어 있는데요. 포화 상태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타파하기 위해서 뭐 AI나 아니면 홈 IoT 아니면 OTT 같은 결합 상품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어가지고 성장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게 이 바로 스마트홈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포화 상태지만 좋은 성장을 가지고 있다는 포인트를 가진 게 바로 스마트홈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기업 인프라 사업입니다. 기업 인프라 사업은 유무선 통신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대규모 서버를 설치를 한다던가 아니면 대용량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한 서비스인데요. 거기다가 IT 솔루션을 이용해서 원스톱에 그러한 인프라를 설치를 하는 게 바로 기업 인프라 사업입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들의 통신 인프라 투자는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성장성이 좋게 나오고 있는데요. 기존의 모바일과 스마트홈 같은 경우에 시장이 포화 상태이긴 하지만 조금의 성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우 안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성장성을 생각해 보자면 기업 인프라가 성장성을 맡아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회사의 주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2020년부터 실적 개선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올해도 실적 개선세 이어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을 한번 비교해 봤을 때 코스피는 약 30% 이상을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한 17% 정도의 하락을 보였는데요. 실적의 개선세를 통해서 2020년에 실적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주가도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오히려 하락을 한 건데요. 올해는 한 25%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아직 실적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왜 못 올랐을까를 좀 생각해 보면 통신 업종에 관심이 좀 떨어진 부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회사가 유독 좀 심하게 하락을 보인 이유가 바로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화웨이입니다. 화웨이발 뉴스가 좀 있었는데요. 미국의 규제 문제로 인해서 화웨이 장비를 쓰는 이 업체가 사실 주가에 큰 악영향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화웨이 장비를 쓰고는 있지만 기존의 의존도가 계속해서 좀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고 향후에 계속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 때문에 하락한 부분은 충분히 지금 주가 상승의 여력으로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1, 2등 업체들 같은 경우에 점유율이 굉장히 좀 더 높긴 하지만 밸류적으로 봤을 때는 이 3위 업체가 정말 더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 2등 업체가 아닌 이 3등 업체를 오늘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계속 성장한다고 했는데 얼만큼의 성장을 지금 가져가고 있는지 숫자로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1분기 실적을 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3조 4,167억으로 전년 대비 4% 정도의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2,756억으로 25.4% 성장을 했습니다. 사실 시장 컨센서스의 16%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 건데요. 구체적으로는 모바일에서 5G 가입자가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334만 명으로 성수기인 4분기와 비슷한 수치를 달성을 했고요. 거기다 무선 서비스 수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5.4%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1, 2위 업체에 비해서 한 2%에서 3% 정도 더 좋게 나왔기 때문에 3위 업체인 이 업체가 좀 더 부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다 스마트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스마트홈에선 8.8% 고성장을 보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IPTV와 초고속 인터넷 두 사업 모두 골고루 성장을 했고요. 마지막 기업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을 맡아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기업들의 인프라 투자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9%의 성장을 보였습니다. 이 1분기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실적이 분기 사상 최대 실적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여전히 최고치가 아니고 계속해서 못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2분기에는 어떻게 될지 한번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2분기에도 분명히 이 회사 2천억 원대 중후반대의 영업이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5G의 가입자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1, 2위 업체보다 2에서 3% 정도 좋게 나온 무선 서비스 수익은 2분기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매우 좋은 수익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상 최대의 실적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통신사업 같은 경우는 3사가 거의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영업이익률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크게 받지 못하는 구조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실적을 보면은 이제는 영업이익률을 두 자릿수를 달성하고 있겠구나라는 예상을 해보게 하는 1분기 실적입니다. 이에 따라서 2분기 실적도 분명히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전체 실적만 봐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전체 실적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14조 1,313억 원, 그러니까 전년 대비로 5.3%의 성장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조 2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4%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년에 영업이익이 1조가 넘는 그런 회사로 변할 수 있는 게 바로 올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주환원 정책이 굉장히 강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앵커님 혹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가요? 너무 어려운데요. 설명해 주세요. 네. 주주를 위한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대표적으로는 배당금 같은 그런 게 있고요. 또 자사주 매입 같은 그러한 정책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실적이 워낙에 좋게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배당금에 대한 부분도 올해 분명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사주 매입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가 최근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주가 상승에 좋은 수급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저평가된 밸류에다가 수급적인 요인이 생길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이 매수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재 이 회사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수급을 주도하는 세력은 바로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주도를 해서 지금 주가가 상승하고 하락하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통신주들의 외국인 지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살 수 있는 지분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1위인 업체인 외국인 지분율을 현재 보면 91.06%, 2위 업체 같은 경우에는 89.71%입니다. 이제 여유가 좀 많이 없는데요. 3위인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지분율이 64.98%로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외국인 입장이라면 통신주를 사고 싶어도 1위 업체와 2위 업체를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분율이 거의 다 차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통신주를 만약에 사야 된다, 외국인들이 통신주를 매수해야 된다고 한다면 3위 업체인 이 업체한테 수급이 좀 쏠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적인 요인에서 자사주 매입이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자사주 매입에 외국인 매수까지 수급적인 요인으로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있는 게 바로 이 회사입니다. 거기다가 성장 포인트에 저평가된 밸류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매수 관점으로 꼭 봐야 되는 업체인데요. 일단 차트를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차트 같은 경우는 박스권을 돌파를 해서 계속해서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들어보자면 당연히 저평가가 가장 첫 번째 이유일 텐데요. 지금도 충분히 낮은 밸류이기 때문에 매수 시점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지만 매수 시점으로 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기술적으로는 5일선과 11선, 21선이 급격하게 올라오면서 장기 이평선인 60, 120, 240, 481선 모두를 상향 돌파했습니다. 현재 161선과 121선도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2019년대 매물대로 15,000원 부근의 매물대가 좀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만 돌파하게 된다면 충분히 17,000원 이상까지도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수급적인 요인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의 매수 그리고 자사주의 매입 부분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는 내수주가 강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통신주에서 특히 수급, 밸류, 기술적인 자리까지 모두 3박자 갖춘 종목이 바로 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이번 주에 꼭 관심 있게 지켜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고 이 종목 사실 종목명은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 타점, 3타점으로 나눠드리는 만큼 그 매수 타점에 정확하게 매수를 분할로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 종목명과 매수 타점 제가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략수로 통신업체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에 대한 실적도 탄탄하게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까지 뒤에서 받쳐주면서 차트 흐름까지도 지금 정확한 타이밍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이 종목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저희가 종목명 공개해 드리면서 정확하게 1타점, 2타점, 3타점까지 제시해 드릴 예정입니다. 같은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전문가의 도움이 더해지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굉장히 크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 또한 더 어떤 전문가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착한 주식, 착한 투자 검색하시고 참여코드 1234 치시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QR코드 카메라로 찍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노란톡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샵 3989 문자로 종목 요청이라고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공략주 제시해드리면서 대응 전략까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방송 중에 제시해주셨던 종목들 현재 수익률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현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PM풍년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9.88%를 기록하고 있고요. NI스틸이 77.12%, 문배철강이 76.16%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현탄메탈도 지난주까지는 60%대였는데 이번 주 시장이 계속해서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71.05%를 기록하고 있고요. 메가임비가 62.02%, 우리조명이 61.13%, 그리고 진성TC가 44%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NS가 39.12%, 현재 슈프리마 HQ가 38.11%, 남광토건이 33.10%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방송 중에 저희가 제시해드렸던 공략주입니다. 여러분들 노란톡 들어오시면 방금 제시해드린 통신업체에 관한 공략주 공개해드리면서 여러분들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함께 하시면서 전문가의 도움도 실시간으로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공략주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두 번째 공략주도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두 번째 업체는 카지노 업체입니다. 네. 이 업체는 카지노가 대표 사업이긴 한데요. 카지노 사업과 더불어 호텔 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앵커님께 좀 질문 먼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혹시 카지노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 그렇죠. 해외여행 갈 때 많이 가봤죠. 혹시 국내에서는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국내에서는 가본 적은 없습니다. 아, 네. 그래요? 혹시 국내 시청자분들은 혹시 카지노를 가셨다면은 아마 국내에 단 한 곳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곳을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 업체는 그 업체가 아닙니다. 사실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카지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유는 바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작년에 우리나라에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작년부터 실적 악화가 조금 많이 되어 있는 회사인데요. 일단 1분기 실적부터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1분기 실적을 좀 보시면 매출은 966억 원으로 전년 대비 47.7% 정도 줄어들었고요. 영업이익은 122억 원으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당연한 결과겠죠. 하지만 시장 컨센서스 영업이익인 163억 원에 비해서는 굉장히 선방한 수치인데요. 거기다 1분기 감가상각 금액이 250억 원이라는 점을
이 점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에비타 영업을 통해서 수익이 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130억 원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서 순수 카지노 사업을 통해서 130억 원이라는 돈을 벌었는데요. 일단 그 앵커님께 좀 질문을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해외 외국인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 업체는 외국인 카지노를 하고 있는데 이런 130억이라는 수익을 어떻게 낼 수 있었을까요? 국내 수익률일까요? 어떻게 낼 수 있었을까요? 국내 사람은 아까 우리나라 사람은 가지를 못하고 외국 사람만 갈 수 있거든요. 근데 해외 여행객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 이용을 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용을 해서 매출을 낸 건데요. 매우 제한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 카지노 매출이 무려 636억 원입니다. 한 달로 치면 거의 200원이 넘는 금액을 달성을 했다는 건데요. 기존의 여행객이 없었음에도 이 정도 기록을 달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행객이 만약에 들어오게 되면 얼마나 큰 성장을 할지 기대가 되는 종목이 바로 이 종목입니다. 거기다 최근에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마카오의 카지노 매출입니다. GGR에서 4월달 카지노 매출을 좀 발표한 부분이 있는데요. 2월 중순부터 중국인 입국자에 대해서 자가격리가 면제가 되면서 빠르게 마카오의 카지노 매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앵커님한테 좀 질문을 먼저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마카오의 카지노 매출이 정말 큰 폭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네. 이번 4월달이 작년 4월달에 비해서 어느 정도 성장을 했을지 한번 찍어보시겠습니까? 보통 성장한다 그러면 2배에서 크게는 4배라고 표현하잖아요. 2배에서 한 4배? 네. 하지만 무려 10배나 성장을 했습니다. 10배요? 금액으로 보자면 네. 1조 2천억 원입니다. 카지노를 통해서 4월달 한 달 매출이 1조 2천억 원이라는 정말 큰 금액을 달성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또한 임적국가를 대상으로 백신 접종자에 한해서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카오의 엄청난 성장, 그 다음은 바로 우리나라가 될 수 있는데요. 그 성장을 제일 많이 가져갈 회사가 바로 이 회사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를 좀 미리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피 지수를 좀 살펴보면 작년 11월부터 엄청난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행이나 카지노 업체는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고요. 그중에서도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카지노는 그에 비해서 굉장히 느린 속도를 좀 보였는데요. 여행이나 카지노 같이 외국인들의 되게 민감한 이러한 업종 같이 움직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카지노가 굉장히 느렸는데요. 그에 대한 이유는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고정 비용이 크게 들어가는 부분이 없는 반면에 카지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야 돼서 고정 비용이 조금 높다는 부분에서 느리게 움직인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코로나 기간이 상당 동안 진행이 되면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개선을 이뤄냈습니다. 이제는 느렸던 만큼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앞서 말했던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자 수가 백신 접종자가 입국이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당연히 매출 성장이 굉장히 크게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놀라운 실적 회복 탄력을 보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회사 코로나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호텔 사업을 한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호텔이 내국인 투숙객이 이번 달 5월 달 기준으로 작년이 아닙니다. 코로나 이전 수준을 거의 회복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호텔 사업의 수익성도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카지노 사업, 호텔 사업 두 사업 모두 큰 성장을 이뤄낼 수 있는 게 바로 지금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전체를 보면 분명 턴어라운드를 할 것이고 턴어라운드를 시작하는 이 시점이 바로 2분기,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종목인데요. 일단 마지막으로 차트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조금씩 차트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실적 기대감에 대한 선 반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전히 반영은 충분하지 않고 더 상승의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121선이 가장 중요한 지지 라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4월 달에도 121선에서 분명히 반등을 보이고 있고 현재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현재 전고점을 돌파하기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전고점만 돌파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더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역시 단기로도 충분히 매력 있는 종목이고요. 중기로 봐도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지금 시점이 왔기 때문에 중기로도 굉장히 매력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종목명과 매수 타점 제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종목으로 카지노 업체 짚어주셨습니다. 차트 흐름까지 꼼꼼하게 알려주셨는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 종목 저희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1타점, 2타점, 3타점까지 대응 전략 꼼꼼하게 짚어드릴 예정이니까요. 백종국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서 착한 주식, 착한 투자 검색 후 왼쪽에 사진 클릭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 함께해주고 계시는데요. 참여 코드 번호 있습니다. 1234 치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의 QR코드 이용하셔서 카메라로 찍고 자동적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남은 시간부터는 저희가 종목 상담까지 실시간으로 전문가님과 함께 진행할 예정인데요. 원하시는 분들 이 또한 노란톡방에서 저희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들어와 대기하고 계시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세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최대한 많은 분들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저희가 실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 드리도록 할게요. 노란톡방 착한 주식, 착한 투자 검색하시고 왼쪽에 사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코드 번호가 있어요. 1234 누르고 지금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하단에 QR코드 활용하셔서 카메라로 찍고 자동적으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지금 이 시간 저희가 종목 상담 진행할 수 있는 유일한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꼼꼼하게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첫 번째 종목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캐스트 22,000원 남겨주셨고요. 비중 5%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 아이캐스트로 가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보유할까요? 매도할까요? 아이캐스트 같은 경우는 현재 2월 달에 상장을 해서 기술적으로 분석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오늘 캔들을 좀 보면은 음봉이 좀 나오면서 사실 기술적으로는 좀 깨져 있다라고 보시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12,000원 라인만 지게 된다면 기술적으로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매수가인 22,000원까지는 오르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4,000원 부근에서 일단은 매도를 해서 손절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비중은 5%니까는 좀 과감하게 손절하는 부분이 필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12,000원이 오늘 깨지게 된다면 12,000원 라인에서 손절을 하는 게 맞고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면 14,000원 부근에서 손절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손절가 14,000원 기준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하시면서 보유하시면 되겠고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저희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는 또 계속해서 도움 드릴 예정입니다. 원하시는 분들 착한 주식, 착한 투자 노란톡을 통해서 검색하시고 미리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참여 코드 있습니다. 1234 누르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두 번째 종목 OCI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13만 2천 원이고요. 비중이 10%입니다. 전문가님 보유할까요? 매도할까요? OCI 같은 경우에는 일단 홀딩 전략을 제시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60일 라인이 지금 거쳐서 지금 저항 라인으로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이 라인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라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13만 원대의 21선 라인을 돌파하냐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13만 원 라인을 돌파하게 된다면 충분히 14만 원 이상까지도 오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13만 원에서 저항이 한번 걸릴 것으로 예상이 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 매수가도 13만 2천 원이라고 하셨으니까 일단 제가 제시해 드리는 건 매수가가 오면 일단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재매수 구간을 잡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손절가는 11만 원으로 제시를 해 드리고요. 목표가는 13만 원이라고 13만 원으로 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종목 살펴봐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종목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착한 주식 착한 투자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하단에 QR코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코드 있어요. 1234 간단하게 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행님께서 착한 백선생 방송 보고 들어왔어요 남겨주셨는데 네, 함께 하시면서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받아보시고 공략주까지 받아가시면서 수익률 누려보시기 바랄게요.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희님께서 남겨주셨네요. 세운메디칼입니다. 세운메디칼 6,674원, 매수가가 6,674원인데 비중이 8%입니다. 차트 보는 게 좀 어려우신가 봐요. 도와주세요 남겨주셨는데 전문가님 어떻게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까요? 일단 매수가까지 단계에 올라오긴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OCI랑 약간 비슷한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지 라인은 241선 라인이 있습니다. 최근에 5월 12일 같은 경우에도 이 라인에서 반등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6천 라인을 돌파할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6천 라인만 돌파하게 된다면 매수가인 6,674원까지는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는 있는데요. 일단 6천 라인에서 한번 저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6천 원 이상에서 일단은 비중은 절반 정도를 줄이고 만약에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 제 매수 구간을 한번 잡아서 매수가를 좀 조절을 해가지고 매도를 다시 하는 전략을 좀 권해드리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6천 원 이상에서 비중 반을 조절하고 재매수 구간을 한번 잡아보자고 전략을 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종목까지 살펴봐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종목 저희가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빠르게 노란톡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종목 상담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최기대님께서 기대하고 들어오셨나 봐요. 알체라 남겨주셨습니다. 종목명 알체라고요. 매수가는 33,000원에 비중은 20%인데 상담 부탁드린다고 간절하게 남겨놓으셨네요. 전문가님 보유하는 게 좋을까요?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일단 홀딩하고 보유를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수익권에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저점에서 약간 쌍바닥 모양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충분히 상승을 한다면 35,000원 라인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만큼 조금 더 기다려 보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손절 라인은 제가 25,000원 정도까지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35,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단기에 올라올 것 같진 않지만 조금 기다리면 충분히 수익이 거둘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체라 이렇게 해서 손절가, 목표가 제시해주셨는데 우리 목표가보다 중요한 건 손절가입니다. 25,000원 참고하시면서 보유하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나는 상담을 받고 싶다 하시면요. 노란톡방 나가지 말고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매주 이 시간 한번 도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 가보도록 할게요. 스톤콜드님께서 스톤콜드네요. 스톤콜드님께서 KTH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가 12,300원이네요. 비중 20%. 상담 부탁드립니다. 남겨주셨는데 전문가님 KTH입니다. 12,300원인데 대응 전략을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지금 라인이 지지 라인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 121선 라인에서 충분히 반등 구간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3월에 저점보다 충분히 올라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분명히 기술적으로 반등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고요. 12,000원 돌파하게 된다면 14,000원 이상까지도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단 목표가는 14,000원 제시해 드릴 텐데 14,000원 올라올 때 아마 매물대 저항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릴 수는 있지만 목표가 14,000원까지는 올라올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손절가는 120일선 라인인 9,500원이 깨지게 되면 일단 손절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9,500원이고요. 목표가는 14,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손절가와 목표가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 상담까지 저희가 진행해 봤습니다. 오늘 공략주 크게 두 가지 종목을 제시해 주셨는데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가지고 온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종목명은 사실 웬만한 투자자분들이라면 아실 만한 종목일 겁니다. 하지만 매수 타점을 좀 정확하게 지켜가지고 비중도 그에 맞게 좀 실으신다면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종목입니다. 분명히 밸류적인 매력 포인트도 있고 투자 포인트가 있는 종목인 만큼 충분히 길게 보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매수 타점 지키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두 종목 모두 이번 주에 꼭 매수 관점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주 내에 매수 관점으로 볼만한 종목들이다 말씀 주셨고요. 단기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 장기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 다 좋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실시간으로 1타점, 2타점, 3타점 수익률 낼 수 있게 노란톡을 통해서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착한 주식, 착한 투자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참여 코드 1234 누르고 입장하시거나 하단에 QR코드도 있습니다. 카메라로 찍고 들어오셔도 좋고요. 노란톡 활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샵 3989 종목 요청 보내주셔도 저희가 실시간으로 공략 주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착한 주식, 착한 투자 오늘 착한 백선생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내일 이 시간에는 좀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